안녕하세요. 주벤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네네. 사실 이게 온 국민의 네네.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선고가 있었어요. 방금 전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에요. 네. 1심에서 12년형이 나왔다가 검찰 피고인 쌍방 항소해가지고 음. 항소심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선고가 났는데 네네. 검찰에서는 징역 35년을 구형했다가 네네. 징역 20년이 선고가 되면서 네네. 이제 전자발찌 부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상정보 공개도 있고 네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1심에서는 그냥 살인미수 부분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고 항소심에서 오히려 재판부에서 먼저 이거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수사가 이제 재판 단계에서 더 보강이 된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에 대해서 좀 헐겁게 아시는 분들은 뭐 처분권주의라든가 뭐 그렇죠. 변론주의라든가 뭐 위반 아니냐라고 뭐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판사님이 거의 뭐 무소불위예요. 이게 판결 선고를 보고서 너무 희한한 거야. 강간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미수범은 똑같이 처벌하되 임의적 감경이니까. 임의적 감경. 그러니까 그 뭐 감경하고 싶으면 감경하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35년을 구형했다는 거. 이거는 왜 감경을 한 걸 전제로 구형하지? 검사는 보통 그렇게 구형을 안 하고 감경하기 전 법정형을 가지고 구형을 하는데 그럼 무기징역이네? 미수 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이긴 한데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크고 심지어 그 피고인의 전가가 굉장히 화려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임의적 감경인 미수 감경을 한 상태로 구형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 입장 내지는 일반적인 무조건 잘못한 사람들을 까는 입장에서 보면 징역 20년이라는 형 자체가 굉장히 낮아 보이게 수 있지만 사실은 변호사들은 여러 사건들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 하잖아요. 법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징역 20년 정도라고 하면은 한 해에 나오는 선고의 0.1% 안에 든다. 그래서 이제 부가형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붙었다고 해요.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도 붙었고요.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또 10년 동안 아동 관련 취업을 제한한다. 라고까지 이제 3개가 부가형으로 붙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항상 세트로 나오는 그런 이제 부가형들인데 취업 제한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신상정보 공개하고 전자장치 부착은 일반적으로 안 나와요. 전과가 뭐 10몇 개가 있다는데, 그래. 10몇 개가 있다는데 맞아. 전자발찌랑 신상정보 공개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법원에서. 오히려 이거는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제 상고를 피고인하고 검찰이 같이 할지, 아니 일방만 할지, 이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1심, 2심이 제대로 판단했는지를 판단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됐던 부분이 사실관계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죄가 공소장 변경으로 들어오는 게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었느냐 라는 부분을 관련해서 피고인이 상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피고인이 당연히 잘못했지만 그냥 순수하게 재판 이론 그 다음에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성범죄가 붙었다. 저는 그러면은 사실 문제 없다고 볼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실상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끝났어.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서 나의 1심은 어디 가고 이런 피고인의 절차적 보장이 사실은 너무 안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면은 우리 유튜브 안 봐. 알았어요. 시원하게 미안해. 욕이나 하자. 알았어. 미안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